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하문에서 지금 실물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6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서 40만 위안을 벌었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40만 위안을 단 4개월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이 훠궈 식당 사장님은 200만 위안을 들여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동안 준비했지만 영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선언했어요. 한때 하문에서 제일 핫하다고 소문났던 808 슈퍼 라이브 술집은 반년 동안은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 초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길가 월세가 10만 위안짜리 가게들조차 유리창에 양도합니다 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설마 했는데 하문 시내에 이렇게나 많은 방치된 고급 빌라들이 있을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아 충격입니다. 지금 하문이라는 도시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안마나 발마사지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점점 줄었고 번화했던 보행자 거리에도 이제는 사람 몇 명만 듬성듬성 있을 뿐입니다. 소고기 국수 파는 가게조차 이젠 소고기 추가하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라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하문 통안 쪽에서 자동차 PPF 던 미용샵을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비싸도 괜찮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성비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냥 무난한 걸로요. 가격도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진짜 큰 폭의 할인을 걸고 단체 구매 이벤트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팔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하문,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매번 복건성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름다운 섬들과 진한 남양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이미지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하문 해상화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존재감은 너무 커서 성도인 복주가 오히려 사람들 기억에서 흐려질 정도이며 사실상 복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문은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이자 행정급이 성도인 복주보다 높은 중국 유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전반이 하향세를 겪으면서 하문 경제 역시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문의 이야기와 그 변화의 현실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문에서 교사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소식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정책이 이미 긴축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설마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교사가 제게 주택공적금 관련 업무를 보러 왔고 그때서야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문의 많은 기관에서 급여 삭감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급여를 직접 깎은 건 아니고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문에 정말로 530만 명이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하문이 인구 530만 명이라고들 하지만 다들 어디 간 걸까요? 이곳은 하문의 랜드마크 쇼핑몰인 만상성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차역 앞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사람도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지금 하문의 실물 경제 현황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게요. (2025년) 하문의 냉혹한 현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 유출. 설 연휴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하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항주 같은 신흥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둘째, 임대시장 침체. 수요가 급감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심 내의 성중촌 재개발로 인해 저소득층 인구가 떠나고 있습니다. 셋째, 자영업 위기.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나쁜 지역은 아예 임대가 안 됩니다. 쇼핑몰은 자주 점포가 바뀌고 완다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광산업 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 경제가 쇠퇴하고 있고 집값은 떨어졌지만 서민들이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소비 위축. 가능한 한 절약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지하철이 디디추싱 택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하문에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임금 일자리는 부족하고 저임금 서비스업도 줄어들어 도시가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문의 현 상황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의 하문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
너무나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일자리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임금도 하락세입니다. 사무실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탓입니다. 그런데도 매달 대출은 그대로 갚아야 하죠. 신축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중고주택 시장도 암울하며 인재 유치용 공공임대주택조차 비어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디디기사, 배달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마저도 일이 없어 일찍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문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하문의 비극적인 현실은 더 이상 단순한 국지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 전역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재난과도 같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낭만과 동경의 상징이었던 구랑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였지만 지금 좁은 골목길을 몇몇 관광객이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많은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온기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는 지금 차갑고 적막하며 문창 소품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일부는 양도 가격조차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 야시장 노점도 침체에 빠졌고 원래 활기로 가득했던 보행자 거리도 절반 이상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문 호리만달에 시장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활기차고 번화한 풍경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굳게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금가도 썰렁했고 둘러보니 공실로 임대 중인 점포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예전엔 손님들로 붐비던 의류점과 금은방도 지금은 거의 손님이 없고 음식점조차도 손님이 몇 테이블밖에 없으며 과거엔 줄 서서 기다리던 북적이는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아보니 요즘 평일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도 많고 주말엔 조금 낮긴 하지만 대부분 가게들이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물 경제 도대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문은 정말 너무 조용하고 드러내길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어제 관광객들이 하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하문은 너무 작아. 그냥 하나의 섬일 뿐이야. 우리 북경의 한 구보다도 작아. 그리고 여기 도시 건설도 너무 낡아 보여. 현대적인 고층 건물도 별로 없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이런 말은 하문을 잘 몰라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문 여행을 올 때 그저 섬 지역만 둘러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 섬에는 딱 2개의 구역, 바로 스밍구와 후리구만이 있습니다. 하문에 최근 새로 조성된 신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여긴 사람도 거의 없고 마치 유령도시 같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떤지 오늘 직접 촬영하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 반대편에 보이는 지역이 전부 이번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전체 계획 면적은 35제곱킬로미터 계획된 거주 인구는 약 35만 명, 즉 1제곱킬로미터당 약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신도시 내에 새롭게 만든 강변공원입니다. 환경은 매우 쾌적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하문섬 외곽 근교의 성중촌, 즉 도시 외곽에 형성된 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예년 같으면 이 시간대엔 출근길 인파로 북적였어야 했지만 올해는 거리가 한산하고 양옆 상점들 중 문 닫은 곳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기가 경제특구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전보다 하문으로 오는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하문은 분명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문의 수입 수준은 결코 좋지 않고 물가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문은 떠날 수 없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저 생계를 위해 잠시 머무는 도시일 뿐입니다. 오늘 하문 해창구에 있는 아나하의 시티 플라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만 해도 거기는 정말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거든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고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가보니 완전히 딴 세상처럼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쇼핑몰 안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유동 인구가 너무 적고 예전 같으면 줄을 서야 겨우 먹을 수 있던 맛집들조차 지금은 직원 수가 손님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의류 매장들도 입구가 한산하고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문의 한 누리꾼은 지금 하문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거리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택배나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으며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돈 벌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 이후 지금까지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많고 일부 회사는 직원 절반 이상을 가문했다고 합니다. 진짜 잔혹한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3년 전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집값 하락을 피했고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 재산을 잃을 일을 피했습니다. 최근 2년간 뭔가 해보려던 사람들,
사업에 도전해본 사람들 10명 중 9은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아래에 있던 인기 밀크티 가게는 반년 사이에 4번이나 인테리어를 바꿨고 최근엔 결국 인기 상점 임대 현수막을 다시 내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문의 현재 상황은 듣는 사람도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는 모든 업종이 특히 어렵고 일자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예전보다 급여가 크게 줄었고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번화한 보행자 거리도 지금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큰 쇼핑몰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차와 집까지 담보로 내놓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주택 대출, 자동차 할부는 한 푼도 줄지 않으니 생활은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문의 취업 난이도는 말 그대로 지옥급 난이도에 돌입했습니다. 하문 현지에서 30여 년을 살아온 토박이로서 과거에는 기업에 다니기도 했고 창업도 해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쉬고 난 뒤 올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하문에 연고가 있는 편이라 인맥도 조금은 있는데도 직접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거나 지인을 통해 자리를 알아봐도 결과는 전부 감감무소식입니다. 심지어 연줄이 없다면 내 이력서는 아예 기업 HR의 뒷단 시스템에서 클릭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줄로 기업 임원진과 연결이 돼도 HR 부서를 통과하지 못해 채용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문 경제가 정말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하문의 명문 고등학교 옆 학군 아파트는 예전에는 정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집을 임대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계약하지 않으면 못 구할 정도였고 방 2개 거실 하나 구조의 월세가 3, 4천이 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방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녀 공부 때문에 방을 보러 갔는데 1시간 만에 계약을 끝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은 공실이 너무 많고 새를 놓은 집이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문에서 실물 장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저는 일을 보러 진해로 쪽에 왔다가 삼영남로를 따라 사북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쪽에 온 지 꽤 됐는데 예전 기억으로는 중산로 주변 몇몇 거리들이 하문에서 상권 분위기가 가장 좋고 장사도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북적이는 인파와 줄 서서 쇼핑하는 관광객들이 있었고 정말 가게 하나 내기도 힘들 정도였죠. 예전에 한 친구가 농담 삼아 이 근처에서 장사하면 개똥을 팔아도 손해 안 본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중산로와 삼영남로의 교차로에 있는 매장은 예전엔 미특사방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청춘의 추억이었죠. 지금은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방은 쇠퇴했고 세월도 많이 흘렀네요. 오늘 다시 와보니 정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중산로는 늘 인산인해였어요.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정말 많았죠. 관광객도 많고 현지에서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 어째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판도 철거돼 있고 최근에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이곳이 정말 제가 기억하던 하문의 중산로가 맞나 싶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복건성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하문조차 이런 참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건성 내의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침체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인 복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심지어 일부 사선 도시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각종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폭락한 수준을 넘어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거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아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인문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분명 많은 집주인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이것이 현재 복주 부동산 시장의 진짜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복건성 복주 지하철역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이 텅 비어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인구가 10억이 넘는 대국에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 상가들을 보여드릴게요. 붉은색 전단이 붙어있는 가게는 전부 임대 중이거나 점포 양도 중인 곳들입니다.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형, 저 진짜 이런 상가 하나 임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위치의 점포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는 14억 인구의 중국 그리고 800만 인구를 가진 복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리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 안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복주의 중정가인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이런 모습이라니 도대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